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코로나 시대에 결혼하시는 분들,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도 많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올해 결혼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고민스러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제가 처음 결혼하는 거라서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10월 17일 날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식장을 잡은 건 작년 12월 31일이었는데요. 그때 식장을 계약을 하고 나서 1월 1일 날 저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찬찬히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2월 말에 경북, 대구에서 엄청나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대구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인들 중에서 3월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후반기로 미루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후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결혼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웬걸 8월 15일 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었습니다. 2단계가 되면 문제점이 이제 하객을 50명 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결혼식 뷔페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오셨는데 그 하객들이 전부 다 결혼식장 안에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단계 때 결혼식을 하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추석 동안 특별 방역이라는 2단계 단계로 계속 지속이 되었고 추석 다음 주에는 또 한글날이라는 연휴가 있어서 금, 토, 일 또 이렇게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죠. 그 바로 다음 주가 저희의 결혼식이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체크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0월 11일 일요일 날 이제 다시 1단계로 내린다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은 1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행히 결혼식장에 50명 이상의 하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결혼식장 뷔페를 운영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단체 사진 또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제가 1단계 때 지인의 결혼식을 갔을 때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벗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식 할 때는 1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못 벗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작가분은 마스크를 벗어라 또는 뭐 써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식장에는 대구시에서 나오는 감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관 분이 마스크를 벗으면 바로 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사진은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속상하고 평생에 남는 사진인데 친구들과 가족들의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건 꼭 지켜져야 할 예방 수칙이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을 때 제가 고민됐던 부분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웨딩드레스인데요. 본식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 촬영용 드레스와 본식용 드레스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본식용 드레스가 확실히 고급스럽고 예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에서는 제휴된 드레스 샵에서만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그런 식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구에 제가 한 호텔에서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드레스 투어라는 것도 다녀보고 싶고 또 그 지정된 샵에 제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없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식장에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드레스 투어를 다니실 거잖아요. 근데 모든 드레스 샵을 다 다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 그런 드레스 샵 몇 군데를 골라서 그 드레스 샵에는 어떤 드레스가 있는지 미리 사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드레스를 입어보겠다 라고 명확하게 있으면 가서도 헤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드레스 샵만 골라놓고 거기 가서 추천해주는 것을 입었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먼저 드레스를 골라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즈로사에서 드레스를 골랐는데요. 저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로즈로사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즈로사에는 어떤 드레스가 있는지 굉장히 많이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보고 또 로즈로사 드레스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스타일을 입었는지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건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름쯤에 로즈로사 FW 패션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것도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요. 그 패션쇼 하는 드레스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캡처해 놓고 드레스를 입으러 갈 때 이 드레스를 입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FW 신상이었기 때문에 드레스의 금액대가 좀 높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드레스샵의 기본적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제가 고른 드레스에 추가 금액이 붙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마다 또 추가 금액이 다 다른데 제가 고른 FW 신상 드레스는 아무래도 신상이다 보니까 다른 드레스들보다도 추가 금액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고 제가 꼭 마음에 드는 걸 입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드레스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나한테 어울리고 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입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많은 서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디오 촬영입니다. 비디오 촬영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스냅 사진 촬영은 하는데 비디오는 요즘에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할까 하지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촬영을 해도 나중에는 보지도 않는다, 굳이 돈 쓸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찍어두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 촬영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뮤직비디오 같이 영상미를 굉장히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록용으로 그냥 단순하게 촬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처럼 영상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록용이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록용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입장하기 전에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을 하시고 또 신랑이 입장하는 모습을 저는 뒤에서 못 보잖아요. 근데 촬영했던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물론 사진을 볼 수도 있는데 사진이랑 또 영상이랑 다르기 때문에 사진은 어떤 멈춰져 있는 모습이고 영상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걷는 그 어색한 모습과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실감나게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보여줘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 촬영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래도 촬영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레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고민했던 거는요, 헤어스타일이었어요. 헤어스타일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올린 머리 스타일, 그리고 포니테일, 이렇게 묶어서 내리는 거, 또 그 다음에는 반머리에서 푸는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똥머리 했을 때 아래로 하는지 위로 하는지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포니테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반머리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똥머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또 나중에 10년 뒤든 20년 뒤든 봤을 때 촌스럽지 않으니까 그 스타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 반머리를 하고 싶지만 나중에 봤을 때 이상하면 어떡하지? 촌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인데 반머리를 하면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반대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날 밤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샵에 가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직전까지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반머리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골랐던 드레스와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반머리를 하고 티아라를 했는데요. 그 티아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마다 다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실 기분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헤어부터 메이크업, 또 드레스, 또 웨딩 슈즈 뭐 이런 부분들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의견들은 또 저마다의 취향껏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입니다. 반머리도 제가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너무 안 하니까 그게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취향과 스타일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너무나 준비할 게 많지만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또 취하실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예비 신부님들께서는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